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당 처녀부살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영상은 소띠분들 2023년도 개묘년 운세를 준비해 봤습니다. 소띠분들 인내심 강한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시고 또 일복 터지신 분들 많죠. 왜냐면 남한테 미루기보단 내가 먼저 앞서서 해야 돼. 왜? 아쉬운 소리 하기 싫고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지. 예, 성실한 면이 강한 거죠. 네, 남한테 미루기보단 내가 앞장서서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 성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더십도 있고 책임감 강하고, 네, 좋게 얘기하자면 본인이 좀 앞서서 나가 있기 때문에 손해보는 입장이 많은 거예요. 남을 배려하고, 그죠? 자, 소띠가 만나면 좋은 띠에는 닭띠와 뱀띠가 있습니다. 이 두 띠가 만났을 때는 서로의 상생관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서로 빈자리를 채워가고 또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서 서로 공존하는 데 있어서 상생의 관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잘 맞는 띠가 있으면 반대로 상극인 띠가 있겠죠. 소띠와 상극인 띠는 호랑이띠와 소띠가 되겠습니다. 소띠와 호랑이띠가 만나면 자, 같은 하늘 안에 태양이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둘 다 리더십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이끌어 가야 되는데 서로 질 마음이 없어. 그럼 또 시끄러운 소리가 나겠죠. 그럼 그 무리와 또 뭐 회사 생활이라고 하면 그런 이제 내부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할 것이다. 그러하기에 두 띠가 만났을 때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상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소띠와 소띠가 만나면 왜 안 좋냐? 선생님 둘이 성실하고 뭐 책임감 강한데 안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라고 하겠지만 뭐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공감대도 같고 공통점도 많아서 무난하긴 한데요. 중요한 건 이런 관계가 서로한테 발전성이 없어요. 네, 그냥 항상 그 자리야.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간이 그게 계속 가다 보면 서로한테 시간 낭비가 되고 그리고 금전으로도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긴 해. 우리 막 그러잖아. 야, 똥 싸게 하게. 진짜 열심히 해서 내가 너무 힘든데 그래도 난 손에 가진 게 없다? 뭐 이루어진 게 없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소띠와 소띠가 만나면 일복이 터져서 일은 엄청나게 해야 되고 결론적으로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발전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97년생 정축생 분들. 이 분들께서는 2023년도 시간을 잘 나눠서 쪼개가지고 잘 쓰셔야 돼.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잘 배분해서 쓰시고 정작 내가 시간 낭비하다 보면 내가 필요한 시점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대로 움직이시면 분명히 결실은 얻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한 내가 열심히 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이시게 되면 분명히 행운이 따르고 또 나를 알아주고 나를 끌어줄 수 있는 귀인도 발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왜 좀 그 소띠들은 무던하게 항상 없는 듯 있는 듯 또 내가 참아야지 이런 식의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2023년도에는 치밀한 계획 속에서 계획대로 시간 투자하고 열심히 하되 너무 묻혀져 있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말은 하고 그리고 나란 사람에 대한 주장, 권리 주장 이런 건 특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내가 말하면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기고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서운한지 어떤 부분이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을 하시란 얘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쟤는 그냥 아파도 참는 애고 추우면 추운가 보다. 쟤는 추워도 돼. 이런 식의 대접을 받고 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의사를 확실히 밝히시고 그리고 나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하시고 본인의 권리 주장을 확실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더욱더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고 게으르지 않게 행동을 하시면 오히려 본인이 더 대접받고 저 아이가 이런 면도 있었구나. 너무 배려를 안 해줬구나. 그래서 상대방이 더 미안하게 생각하고 더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고 또 회사 생활이나 뭐 직장 생활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고 있으신
뭐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자기 각자의 분야에서 이름이 날 수가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2023년도는 그런 해운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해볼 생각 하지 말고 내 권리 주장하자. 이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85년생 을축생 분들, 2023년도에는 내가 바쁘게 움직이는 만큼, 그리고 내가 노력하는 만큼 그만큼의 성과가 돌아옵니다. 일만 아주 주구장창하고 뭔가 없어. 그러면 얼마나 허망해? 근데 2023년도에는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오고 그 일로 인해서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나 가정적인 측면에서나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다. 이거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이 지금 흘러가는 흐름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이스크림이 잘 팔리는 세월에 어디서 이제 초 팔고 있으면 팔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 파악, 흐름 파악을 잘 하셔서 그 세태에 맞게끔 잘만 유지해 가신다면 그게 큰 도움이 더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어떤 사람은 뭘 좋아하는지,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이런 이제 주위의 사람들의 그런 것까지도 잘 캐치를 해 놓으시면 본인이 앞길 나아가는데 그것조차도 도움이 크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2023년도를 시작하는 마음과 2023년도를 마무리할 때 그때 마음까지, 시작과 끝에 그 마음가짐이 하나여야만 그 기운을 잘 유지하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초심을 잃지 말자. 이걸 마음속에 잘 새기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심 잃지 않고 끝까지 한 곳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그 종착지가 본인이 흡족하고 또 여러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분명히 열려 있을 것입니다. 네. 자, 73년생 개축생 분들, 이제 2023년도에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기로 합시다. 여태껏 참고 묻어두고 할 말 못하고, 다른 사람, 아유, 그래, 그냥 양보할게. 이제 양보도 없습니다. 내 인생이 중요하지. 언제까지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그러다가 내 가슴에는 수검덩이 같이 시꺼멓게 탔는데 누가 알아줍니까? 정작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결론적으로 내 가족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 가족에는 이제 뭐 자식도 그럴 수가 있고, 또 밖에 나가서 어떻게 일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모든 게 인간사 무리 속에서 살고는 있지만 외톨이처럼 남한테는 강한 척, 태연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했던 그런 세월은 이제 버리시고, 나도 사람이다, 나도 인간이다, 나란 사람은 누구다 라는 걸 꼭 명백히 알리시고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년도는 나를 알리는 시기,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나를 지키는 그런 해운년이 되셔야 됩니다. 혼자만의 어떤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여행을 가신다든지 사정이 있어서 길게는 못 가면 뭐 몇 시간이라도 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내 내면에 있는 우울함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들고, 지금 많이 이제 지쳐 있으시기 때문에 뭔가 동기부여가 생기고 다독다독 해줄 그럴 계기가 필요한 때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의 힘이 좀 얹어지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도 또 생기고 하시면 개축생분들은 더 화이팅 하셔서 열심히 움직이실 거거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좋은 기운도 받고 힘도 얻으셔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걸음걸음 걸어가시는데 큰 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지는 있으나 어떠한 주위 환경이 안 갖춰지고, 돈이 있어야 벌지. 장사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그죠? 근데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내 마음가짐에 따라 어떠한 귀인의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진짜 우연자연 다른 사람의 도움이든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내가 장사문을 열 수도 있고, 그리고 금전의 문도 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튼튼하고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행복해야 밖에 나가서 뭐라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본인의 소중함을 알고, 그리고 나란 사람이 있다는 거를 알리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작은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중반부가 되고 나면 문서운이 발복이 되고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고 이동 변동을 함으로써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고, 예. 그리고 이제 또 신바람이 나겠죠? 그럼 또 세월이 가서 이제 또 돈을 벌었다 소리도 나올 거고, 이렇게 이제 차례차례 가겠습니다. 열심히 이제 사시다 보면 뭐 열심히 안 살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2023년도 세월을 보내시다 보면 희망이 보일 거고, 아, 이게 행복이구나, 내가 여태껏 고생한 거에 대한 보람이 있고 보상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1961년생 신축생분들, 자, 2023년도 개묘년에는 생각지도 않은 변화, 이동, 아주 변화무쌍한 한 해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생각에도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 나는 진짜 뭐 예를 들어 수영 같은 거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새 내가 수영 배운다고 가서 티켓을 끊었네? 이런 식의 이제 마음의 동요도 생기고, 그리고 또 계속 우울함에 지쳐 있었다라고 하면 뭔가 기쁨이 느껴지고, 또 꽃만 봐도 이쁘다 소리가 나오고, 이런 이제 긍정적인 사고가 생각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네, 안 되던 일들이 또 잘 풀릴 수 있는 그런 세월이 온다, 시절이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단 아셔야 될 게 뭐냐, 한 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하고 해결을 할 생각은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하나 풀어가고, 또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요거 끝나면 다음 일로 넘어가고, 이렇게 차례차례 가는 걸로 정해 놓을게요. 왜? 여러 가지로 뻗쳐 있다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그래서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으니 한 가지에 몰두해서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그런 2023년도를 만들어 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동의 변동이 강하게 들어올 때는 내가 이제 그 자의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갖기보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어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이제 환경 요소가 그렇게 갖춰진단 말이에요. 뭐 누가 이렇게 해보래 해서 나 생각도 없었는데 그렇게 됐어, 이런 식으로 타의에 의해서도 끌려갈 수도 있는데, 이거를 그냥 뭐 무섭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어. 왜냐? 운이 그러하니까. 단 이제 가게 자리를 보거나 뭐 이사를 하거나 할 때 나한테 맞는 방향인지 아닌지 요거는 잘 체크를 하고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2023년 개묘년에도 소띠분들, 이분들께서도 원하고 바라는 일들 다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한 힘들고 지쳐 있더라도 꼭 화이팅 하셔서 2023년도는 소원 성취 이루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오늘 시간에 준비한 영상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소띠분들의 11월달 운세를 준비를 했습니다. 소띠, 축이죠. 축, 토, 오행으로 따지면 토를 의미합니다. 토는 안정적인 것, 네, 중심, 이거를 의미하는데요. 소띠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막 떠돌아다니면서 하시는 일보다는 안정적인 곳에서 일을 하시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좀 다른 띠 분들도 물론 이겨내시겠지만, 소띠 분들은 특히나 이런 역경을 이겨내는데 특출난 능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적으로 이제 고충이 따를 때 이런 걸 내 가슴 속에 품고 있기보단 중요한 건 스스로 스트레스를 표출하는 방법, 그리고 마음에 쌓아놓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해결해가는 그런 이제 마음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능력이 크다. 또 나만의 고집은 강하다. 네. 어떤 이제 무리 속에서 소띠 분들이 있으시면 여러분이 있게 되면 의견 충돌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내 고집이 강하기 때문에 서로 내 주장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소띠분들 같은 경우 실패를 했어. 그러면 여기서 자포자기 하기보단 이거를 기회로 삼아서, 발판으로 삼아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이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를 만들고, 또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준비하고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남들 앞에 나서서 향후 본인의 이제 목표에 대해서 더 높이 올라가시는 길에 더 꿈을 펼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띠분들은 잘 맞는 띠가 뱀띠, 쥐띠, 닭띠고요. 또 이제 서로 안 맞는 띠, 호랑이띠, 말띠, 하고 양띠가 있습니다. 소띠하고 호랑이띠가 같은 무리 속에 있으면 서로 우두머리 역할, 그리고 또 두 띠가 리더십이 강하고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기 때문에 충돌이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상극이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1997년 26살 정축생. 자, 이분들 같은 경우 지금 뭔가 계획을 하고 내가 어떠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면 양력 11월 달에는 이동 변동을 하시면 괜찮습니다. 더 이상 멈춰있지 마시고 양력 12월 달까지 넘기시게 되면 오히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본인들이 더 근심 걱정이 늘어나고 또 사람한테 또 시달릴 일이 생기고 내 스스로가 좀 허망한 공허한 시간을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11월 달에 이동 변동을 하시고 새로운 일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사업 터전이나 영업 터전, 이전, 확장 이것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이동도 포함이 되겠죠? 내가 뭐 다른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거나 뭐 소개팅을 할 준비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오래된 인연법을 뭐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정리정돈에 들어가시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제 취업이나 뭐 시험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도 합격문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태껏 내가 이제 노력한 거에 대한 결과치가 또 돌아오게 돼 있죠. 사람은 누구나 내가 목표를 갖고 열심히 살아갈 적에 그에 대한 결실이 있어야지 또 동기부여가 되고 더 신바람이 나서 또 더 열심히 살겠죠. 그죠? 그래서 정축생 분들께는 양력 11월 달이 뭔가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5년생 38살 을축생 분들, 오히려 이분들 같은 경우, 양력 10월 달이, 마음적으로, 고민도 많이 있고, 근심도 많이 있고, 뭔가 일이 될 듯 하면서도 안 돼서, 시간만 낳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뭐든 다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면 오히려 어긋나서 하지 아니한 것,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을 힘들게 생활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나간 세월은 버리시고 11월 달에는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일들이 하나하나씩 해결이 되고 근심도 날아가고 또 예를 들어 부부지간에 뭔가 트러블이 크게 있었거나 직장 상사 때문에 마음고생, 또 동료 때문에 마음고생했던 분들, 그리고 연인 관계에서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인간으로 사람으로 부딪히는 운이 있어서 고생했던 분들은 양력 11월 달에 이런 것 또한 하나하나씩 해결이 되니까 아무래도 마음적으로 안정이 되겠죠?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야 하루하루 숨 쉬는 것도 편안하고 세상 사는 게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축생분들 양력 11월 달은 본인들이 이제 좀 신바람이 나고 좋은 일도 생기고 근심 걱정이 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태껏 또 묻어놓고 취하지 못했던 일이 있다라고 하시면 뭔가 주위 환경을 바꾸시는 것도 좋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여행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여행을 가세요. 차라리 뭔가 환경적인 요소가 변해야 본인들의 운도 개운이 됩니다. 그래서 여행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곳으로 여행 가셔서 기분 전환하시고 힐링도 하시고 양력 11월 달에는 나 자신을 좀 돋보이고 그리고 남들에게 알리는 그런 시절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73년생 개축생이죠. 50살. 이분들 같은 경우 지금 문서 이동의 변동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국이 힘들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되는데 나만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금전으로 힘드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양력 11월 달이 되면서 문서 운이 강력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나한테 있는 문서는 나가고 내가 새로운 문서를 잡으실 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국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내 운이 강해지면 남들 안 돼도 본인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묶여있는 문서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있으신 개축생 분들은 양력 11월 달을 잘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선생님 이렇게 안 나가니까 금매로 내놓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금매로 내놔도 안 나가는 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가격을 다운시켜서 내놓지 마시고 그냥 이제 제 가격 받고도 문서의 이동 변동수가 있으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하셔서 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전으로 인한 나한테 이제 들어오는 돈이죠. 남한테 빌려줬던 돈이던가 아니면 뭐 투자를 했던 돈이 묶여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팠던 분들은 양력 11월 달에 내가 이제 문서가 들어온다. 금전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단 양력 이제 11월 달에 특히나 개축생 분들 중에 음력으로 12월 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뭘 조심해야 되냐? 집안에 고치는 거, 인테리어 뭐 여기는 도배하는 선생님, 도배하고 장판하는 거는 아무 상관없지 않나요? 상관 있습니다. 도배 장판도. 그래서 음력으로 12월 달에 태어나신 개축생 분들은 양력 11월 달은 집에 손 안 댄다. 요것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집에 함부로 손을 댔다가 오히려 터주 지신이 난동이 나고 터에도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 집안에도 또 안 좋은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금전도 해결이 되고 문서가 해결이 되지만 가족 간에 화합이 안 되거나 아니면 누가 몸이 아플 수가 있으니 인테리어 하시는 부분은 잠시 잠깐 참으셨다가 다음 기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61년생 신축생 62살이죠. 자, 이분들 같은 경우 양력 11월 달에 뭘 조심하셔야 되냐. 우리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이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몸수를 치는 운이 강력하니까 건강 잘 챙기셔야 되고 또 사람 때문에 놀랄 일이 있다 이 소리가 나와요. 사람이란 뭐 내 주위에 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족도 될 것이며 아니면 지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어요. 요럴 때는 말 조심하시고 아는 것도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시고 또 성격상 고진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하는 성향이 많으실 텐데 11월 달은 잠시 잠깐은 그냥 아는 것도 굳이 티내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묵묵히 계시다 보면 그 자리가 더 빛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에게도 똑같아요. 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넌 왜 이걸 못하는 거야? 이런 식의 자책도 하지 마시고 잔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오히려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칭찬의 말을 해주시는 게 서로 간에 부딪히는 일 없이 잘 넘어갈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몸수로 다치는 것도 다치는 거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치유하기가 어렵습니다. 팔이 부러지면 병원 가서 고치면 되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 당사자가 스스로가 치료하지 않는 이상은 잘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축생분들 말 조심하자.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시면 양력 11월 달은 무해무탈하게 평탄하게 한 달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뭐 이사나 이동 변동을 생각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면 11월 달에는 굳이 움직이지 않는 걸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그냥 가만히 계신 자리에 계시고 말 조심하고 다른 사람과 굳이 언성 높이면서 싸워봤자 이거는 서로 간에 제일 피해자는 본인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49년생 74살 기축생분들이죠. 자, 이분들 같은 경우 양력으로 이제 11월 달 물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죠. 11월 달은 여태껏 연락을 잘 못했거나 내가 챙기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주위를 한번 돌아보고 연락도 먼저 해보고 찾아가 보시기도 하고 이렇게 내 주위를 살펴보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 내가 여태껏 뭐 잘 살아온 세월이지만 그래도 너무 바쁜 걸음으로 살아왔기에 내가 이것도 잊어버리고 저것도 잃어버리고 잠시 잠깐 놓았던 게 많았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11월 달 한 달은 이민년이 다 가기 전에
후회 없이 하시려면 내 주위를 잘 살피고 정작 나한테 진짜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러면 내 와이프가 될 수도 있고 또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사회생활 하다가 연락이 끊긴 분들 중에도 또 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한 번씩 더 찾아보시고 잘 챙기셔서 본인의 그 마음에 어떤 공허함도 채우실 수가 있고 또 옛날의 추억도 또 다시 되새길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몸수로 우리가 이제 양력 11월 달에 이동 변동을 하실 계획이 계시다라고 하면 저는 방향을 잡아 드릴게요. 물론 태어난 달과 날에 따라서 틀려지기도 하겠지만 서쪽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쪽으로 갔을 때는 나에게 음의 기운이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은 양의 기운이 있어야 됩니다. 음의 기운이 다가오면 아무래도 내가 금전이 나가거나 다칠 수가 또 더 강해지거나 몸이 아프거나 이제 쓸데없이 시비가 붙거나 부설이 붙거나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 이동 변동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서쪽 방향은 피하시고 또 더 정확히 들어가서는 선생님들께 의논을 하셔서 정말로 좋은 방향이 어딘지를 택을 하셔서 움직이시는 게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제 선생님 어느 쪽이 좋아요? 내년에 이제 이사를 갈 건데 미리 서둘러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항상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게 사람이 노력할 건 노력을 하되 제일 좋은 건 어떤 방향으로 가서 그 기운이 나를 받쳐주고 또 나를 생해주고 또 어느 방향으로 갔을 땐 나에게 금전으로 손실이 오거나 아니면 가중팔신, 내 가정에 불화가 생기거나 식구가 아플 수가 있거나 아니면 사업이 망한다거나 이런 재산이 점점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또 오기 방향이라고 해서 동서남북 중앙에 다 오방이 귀신이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과 사람과 귀신은 같이 존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같이 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방향을 잘 선택을 하셔야 내가 맘먹고 뜻먹은 대로 하나씩 이뤄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소띠분들 이민년 양력으로 11월 달 한 달도 별 탈 없이 그저 뭐 좋은 일이 생기면 더 좋겠지만 탈 없이 무해무탈하게만 지나가도 참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고 또 주위 사람들도 잘 살펴가면서 서로 같이 공존하는 그런 행복한 세월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영상은 2022년 이민년 양력 5월달 소띠분들 운세 또 이제 그에 겸비해서 성향 그리고 또 잘 맞는 궁합 안 맞는 띠 이렇게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소띠분들은 성향 자체가 안정적인 것을 좋아해요. 또 조용한 것을 좋아하고 또 소띠가 활발하고 에너지가 막 넘쳐 보여. 그래도 눈을 보면 왠지 좀 모를 그런 고독감과 외로움이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소띠는 어떤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걸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남들보다 투철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실을 즉시 할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일복이 많다. 일복이 많다. 평상시 이제 주위에 보면 소띠분들이 유난히 제가 이제 점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보면 소띠분들이 일복이 터진 분들이 많아. 일을 해도 끝이 없고 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남한테 공 돌아가는 법도 많고, 네, 그런 경우 봤을 때 참 안타까운데, 이렇게 이제 열심히 일한 끝에는 어느 순간에는 낙이 올 거니까 너무 이제, 속상해 하지 마시고, 예, 분명히 그 결과에 가치는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일복이 많아서도 큰 불만 불평 없이 그 상황에 그냥 처해 있으니까 내가 피할 수 없으면 즐기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다. 우직하게 일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소띠의 경우 또 실패할수록 다시 일어서고 또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고쳐먹고 내가 여기서 주저하지 않고 또 다른 힘을 모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또
환경에 적응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뭔가 자기 자신을 단련시켜 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소띠분들이랑 뱀띠분들이 만나면요, 궁합이 찰떡궁합이에요. 뱀띠의 개인적인 그 성향과 또 소띠분들은 우직하고 또 남을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성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소띠랑 뱀띠가 만났을 땐 서로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면서 서로한테 고마움을 느끼면서 상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소띠하고 쥐띠. 이 두 띠가 만나면, 한시도 가만히 안 있는 쥐띠랑, 그 다음에 또 정반대로 소는 좀 이제, 우직하고, 그리고 정반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흥미를 느끼고 새로움을 느끼는 그런 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마도 그래서 연인 관계로 만나면 왜 괜히 설레이겠죠. 볼 때마다 우리가 이제 볼매라고 하죠. 볼 때마다 매력을 느낀다. 네, 그런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띠랑 닭띠, 서로 좀 무관심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궁합이다. 그리고 서로 많이 의지하는 궁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자, 좋은 게 있으면 또 상극인 띠가 있겠죠. 소띠하고 호랑이띠. 자, 둘 다 리더십이 너무 강해. 똑같은 하늘 아래 태양이 둘일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같은 공간에 있거나 조직에 있다 보면 서로 부딪히는 일이 많아서 시작은 좋아도 끝은 반드시 깨지기 때문에 이 궁합은 별로 추천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소띠하고 양띠. 자, 소는 자신을, 그러니까 닮은 양띠를 싫어해요. 네, 답답해. 쳐다만 봐도. 쟤는 도대체 왜 저래? 이해가 안 가지. 이해불능. 네. 그래서 서로에게 그냥 안 보이는 벽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 벽이 있으면 가까이 다가서려고 해도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크게 잘못을 하거나 못된 짓을 안 해도 가까워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띠하고 말띠. 자, 책임감이 좀 떨어지는 그 말띠와 책임감이 강한 소띠. 아무래도 부딪히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요 두 띠도 별로 합쳐지면 안 좋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운세로 들어가서 5월달 운세, 26살 정축생이죠. 5월달에는 정축생분들 금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쓸데없이 금전이 새나갈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달은 굳이 막 쓸데없이 외출하거나 친구들 만나서 놀거나 막 이런 자질구리한 일들은 뒤로 하시고 내 본연에 충실을 하시면 돈 나가는 걸 막을 수가 있겠죠. 금전 관리 잘 하셔서 그 다음 달도 또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동 변동수 있습니다. 직장 내부에서의 변동도 포함이 되고요. 내가 이직을 하거나 뭔가 직장을 다니다가 개인적으로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 뭐 이건 투잡도 돼요. 직장 다니면서 하셔도 되고 그만두고 다른 일을 택하셔도 되는 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 구설 12수 가족 간에도 포함이 되고 회사 생활에서도 포함이 돼요. 이건 이제 내가 친구들 사이에서도 포함이 되니까 이럴 때는 어쩔 수가 없어. 알고 계시면 말조심하는 수. 그리고 어떠한 일에 내가 관련이 있든 없든 다른 사람 타인의 일에는 오지랖 넓게 아는 척을 안 하시면 굳이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이니까 피하시라는 얘기예요. 참고하시면 되고 38살 을축생 지금 이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5월달은 양력 5월달은 이사수가 확실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집을 이사하신다거나 영업터전, 장사터전, 뭐 사무실 이전, 확장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양력 5월달에 추진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단 올해 모든 분들에게 방향이 북쪽이 삼살방이에요. 그래서 이 방향 선택은 저희가 저 같은 무속인 선생님께 잘 의논공론 하셔서 택을 하셔야 이사를 가거나 확장을 하셔도 별 문제 없이 무탈하게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또한 내가 인생에 있어서 5월 달에는 이민년 한 해에서 뭔가 도전하고 변화하는 시기가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거나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5월 달에는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서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닌 귀인의 발복,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아서
여태껏 잘 풀리지 않았던 실타래를 풀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단 조심할 건 이별수가 들어와요. 그러면 뭐 내가 타이가 됐든 자이가 됐든 또 좋아하는 사람이건 진짜로 원해서 이 사람이랑 헤어지고 싶었어. 그건 이제 다행인 거지만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도 이별수가 있다라는 거, 요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로 개축생, 쉬운 살이죠. 금전 걱정을 하실 일이 생겨.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말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문서운이 약하다 보니 계약 같은 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 계약 이런 건 뒤로 하시고 5월달 한 달은 큰 움직임 없이 지금 현실에 충실하면서 그 한 달 뭔가 6월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 변동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또한 5월달 한 달은 참으셨다가 6, 7월 그때 돼서 움직여도 무관합니다. 사람은 항상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내가 이사수가 있을 때 옮기는 거랑 또 문서운이 있을 때 문서를 잡는 거랑은 천지 차이거든요. 그 시기에 적정하지 않게 어떠한 걸 택을 했을 땐 쓸데없는 근심 걱정이 분명히 들어옵니다. 골치 아픈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금전이 나가거나 또 때로는 몸이 아프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개축생분들 5월 한 달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거, 쓸데없는 움직임을 갖지 마라. 내가 6, 7월을 위해서 내 몸의 기운을 충족한다, 힐링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60둘 신축생분들, 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매매운이 아주 강하게 들어와요. 그러면 문서가 해결이 되겠죠. 여태껏 묶어놓던 돈, 그리고 문서로 인해서 골치 아팠던 분들, 그런 분들은 5월달 한 달에 뭔가 내가 숨통이 뻥 뚫리고 금전으로 인해서도 근심 걱정을 날려보내고 또 어디다 투자해놓고 돈이 안 나와가지고 마누라 눈치 보고 서방님 눈치 봤던 분들, 남편 눈치 봤던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큰 소리 치실 일이 있습니다. 수익도 나고 큰 돈이 들어올 일이 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모자라서 걱정을 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귀인이 발복이 되니 금전이 해결된다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뭐 사업을 하시는 데나 어떠한 뭐 은행의 대출 부분 같은 것도 5월달 한 달에 분명히 도움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투자자 유치 가능성도 큽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74세 기축생. 자, 기축생분들 5월 달에는 시술을 하거나 뭐 수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런 이제 뭐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은 뭐 병원이랑 날짜를 조율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5월 달에 추진을 하셔도 별 탈 없이 무사히 수술을 잘 마치고 시술을 잘 마치고 활동을 하실 수가 있는 달입니다. 네. 그리고 병원을 택하실 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기축생 분들 5월 달에 운이 서쪽으로 방향이 안 좋다라고 해요. 그럼 저 같으면 병원을 택할 때도 그쪽 방향은 택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행을 가시거나 어디 장거리 가실 수 있는 또 사업차 가실 때도 서쪽 방향은 좀 가실 때 조심을 하셔야 되고 굳이 여행을 가실 때도 서쪽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문서 이동 변동수가 들어오네요. 그래서 뭐 문서 이동수라고 하면 이 나이 때는 거의 대부분 뭐 매매 운도 있겠고 또 아니면 자식한테 뭐 문서를 넘겨줄 생각이 있으시면 2022년도 이민년에는 5월 달이 가능하네요. 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자, 소띠분들도 지금 이제 양력 4월 달이잖아요. 5월 달을 이렇게 운세를 미리 보시고, 나는 뭐를 조심해야 되겠다. 나는 무슨 운이 좋구나. 라고 이렇게 감별을 하셔서 미리 대응하고 준비하는 자세로 계시다 보면, 또한 나쁜 건 지나가고, 또 좋은 운은 발복이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날씨도 따뜻하다 못해 이제 좀 있으면 덥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화창한데요. 날씨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없이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